내 장은 왜 우울할까? 윌리엄 데이비스 제음, 김보은 옮김, 북트리거 출판사. 모든 생물은 위장관에 거주하는 건강한 미생물종, 즉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미와 모기, 다람쥐와 얼룩다람쥐, 송어와 거북에 이르기까지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은 각기 독특한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인간도 개인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긴 하지만 종 고유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다음 끼니거리를 사냥하기보다는 가게에서 산 식료품이나 드라이브스루 창구에서 건네받은 음식을 먹죠. 호수나 강이 아니라 욕실에서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요. 급성 부비동염에 걸리면 앓고 이겨내는 게 아니라 항생제를 먹습니다. 이런 습관들은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의 구성과 위치에 격변을 일으킵니다. 최근에는 항생제부터 아이스크림까지 수많은 요인이 인간의 몸에 거주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현대 마이크로바이옴과 비교적 최근인 1960년대의 세균종을 비교해 보면 그 어떤 조상보다도 21세기 현대인의 위장관 속에 서식하는 세균종 수가 확연히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을 붕괴시키는 요인들은 세균종의 다양성을 줄이고 규모도 감소시켰습니다. 거대한 고속도로에서 많은 종이 뺑소니로 인해 사라졌죠. 현대인의 분변 표본에서 미생물을 분석하면 이제는 락토바실루스 비피도박테리움을 비롯한 유익균은 극소수만 남아있고 대장균, 시겔라, 슈도모나스를 비롯한 분변 미생물이 위장관에서 지배종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현대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사라진 종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종이 사라졌는지를 알려줄 출생 기록도 유령도 없으므로 우리는 현대 마이크로바이옴과 과거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비교하는 데 의지할 수밖에 없죠. 잃어버린 미생물을 찾아내는 일은 그 필요성이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현대 존재하는 미생물을 분석하는 일보다 더 힘들기까지 합니다. DNA 분석법은 여기에 빛을 비추죠. 최근 국제연구팀은 기념비적인 노력 끝에 이전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세균 수천 종을 찾아냈습니다. 연구를 통해 이 귀중한 미생물 발굴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이 많이 밝혀질 거예요. 유사한 연구 방법이 지구에 아직 남아있는 수렵체지민의 마이크로바이옴과 유물로 남아있는 고대 마이크로바이옴에 적용되고 있기에 곧 우리는 잃어버렸던 수많은 종의 목록을 손에 쥘 것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구성에 일어난 변화의 일부분은 현대 세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긍정적인 적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초제와 항생제에서 나온 역효과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죠. 둘 사이의 차이점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구도 답을 전부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더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만들기 위해 여러 전략을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바뀐 마이크로바이옴은 처참한 현재 상황보다는 더 나을 것입니다. 먼저 마이크로바이옴을 붕괴시키는 현대 요인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논의합니다. 그 후 과증식한 해로운 종을 박멸하고 그 자리에 유익한 종을 자라게 할 구체적인 전략을 자세하게 탐색합니다. 소장세균 과증식, 소장진균 과증식, 내독소 혈증의 세계를 더 깊이 파고들어 삶과 건강을 바꾸는 경험으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독자들이 이 아이디어를 잘 받아들이도록 건강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가꾸는 노력을 봄의 정원을 가꾸는 일에 비유했지요. 지금이 5월이고 정원에 식물을 심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먼저 잡초를 뽑고 나뭇가지나 돌을 치우면서 땅을 고르기 시작할 거예요. 다음에는 콩, 당근, 주키니 호박, 오이, 토마토 씨앗을 심겠죠. 그런 뒤 식물이 자라는 계절 동안 물과 비료를 주며
귀중한 채소를 갉아먹는 너구리나 토끼 같은 생물에게서 정원을 지킬 겁니다. 적절하게 돌보면서 2달 정도 지나면 수확할 채소가 풍성할 테고 맛있는 샐러드와 건강에 좋은 요리가 식탁에 오를 거예요. 장내 미생물 정원을 가꾸는 노력도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는 몸 안의 정원에서 땅을 고르고 씨앗을 심은 뒤 물과 비료를 줄 거예요. 물론 장내 미생물 균총이라고 부르는 정원에서는 주키니 호박을 수확할 수 없지만 건강을 위해 키운 미생물을 늘려나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땅을 고르는 일,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 정원을 붕괴시킨 요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른봄 채소가 자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정원에서 나뭇가지나 돌을 치우는 일과 비슷합니다. 현대인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완전히 붕괴시켰기 때문에 이 정원을 살리려면 우리에게는 생물학적 삽, 곡괭이, 굴착기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깊게 박힌 뿌리를 파내고 잡초와 돌을 외바퀴 손수레에 가득 실어 내다 버려야 합니다. 장내 미생물 정원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바로잡거나 바꿀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장내 미생물에게 당류는 새나 오리에게 던져준 빵 부스러기와 같아서 미생물들은 미끼를 물기 마련입니다. 설탕이 든 탄산음료나 과자를 먹는 것은 세균과 진균의 위장관을 타고 올라와서 증식하라는 초대장을 전하는 것이죠. 식단에 든 엄청난 설탕은 사실상 소장세균 과증식과 소장진균 과증식을 위해 마련한 무대나 다름없습니다.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사카린으로 단맛을 낸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무가단 탄산음료, 아이스크림, 프로즌 요구르트, 껌, 그 외 비슷한 성분을 함유한 가공식품도 포함됩니다. 폴리소베이트 80과 카복시메틸 셀룰로스는 점막을 분해하고 장내 미생물 중에 해로운 변화를 일으키며 장 내벽의 투과성을 높여서 식욕을 돋구고 체중을 늘리며 염증 반응을 일으켜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카라기닌, 프로필렌 글리콜, 레시틴처럼 약한 유화제가 얼마나 폭넓게 관여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상세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상식을 따르면 되겠죠. 즉, 아보카도, 달걀, 푸른잎 채소 같은 자연식품을 먹고 합성 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식품을 고릅니다. 가공식품을 살 때는 이름을 아는 성분이 들어있고 성분 목록은 되도록 짧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예컨대 샐러드 드레싱을 살 때는 올리브유, 식초, 소금, 허브가 들어있고 점도 증진제, 점 혼합제가 없는 제품을 고릅니다. 아이스크림은 크림, 산딸기류, 코코아, 그 외 천연 향미료나 나안과 스테비아 같은 안전한 감미료로 만든 것을 먹거나 상쾌한 장 요리법에서 제시하는 요리법으로 직접 만들어 먹습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되도록 제초제와 살충제가 잔류할 가능성이 적은 유기농 식품을 고릅니다. 제초제와 살충제는 극소량이라도 인간의 내분비계와 호르몬계, 그리고 장내 미생물 균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기농 식품을 고르면 옥수수와 대두 같은 유전자 변형 식품에 들어있으며 항생제 특성을 가진 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 노출도 줄어듭니다. 딸기류나 사과처럼 껍질째 먹는 식품을 즐긴다면 특히 유기농법으로 키운 식품을 먹어야 하지만 바나나와 아보카도처럼 껍질을 벗겨 먹는 식품을 좋아한다면 유기농법의 중요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키운 가금류, 소고기, 돼지고기, 양식어류에서도 종종 항생제가 잔여물로 발견되므로 육류도 가능하다면 유기농을 골라야 합니다. 상수도는 염소와 불소로 소독하는데 두 화합물 모두 장점막에 해로운 효과를 나타냅니다. 활성탄이나 역삼투압 필터 시스템으로 물속 오염물질을 대부분 제거할 수 있죠.
물통형 정수 필터기도 최근 여과할 수 있는 오염물질이 늘어나서 실용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의 과학 연구 결과들은 밀에 들어있는 글리아딘 단백질과 다른 곡물에 들어있는 유사 단백질이 장내 투과성을 높여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미생물, 해로운 분해산물이 혈액으로 흘러가게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 과정은 일형 당뇨병과 류마티즘성 관절염을 포함한 수많은 자가면역 질환을 유발합니다. 즉, 밀이나 곡물을 섭취하는 데다 소장세균, 소장진균 과식증이 유발하는 내독소 혈증까지 있으면 장 투과성이 높아져 많은 질병의 문을 열어젖히는 것이나 다름없죠. 해결책이요? 밀과 곡물을 먹지 않으면 됩니다. 호밀, 보리, 옥수수, 귀리, 조와, 기장 같은 나달곡물, 수수, 콩을 먹지 않으면 글리포세이트 노출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알코올 음료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섞여 있습니다. 색과 향을 위해 넣은 폴리페놀과 플라노보이드와 같은 좋은 성분도 있지만 알코올과 당류와 같은 나쁜 성분도 있어서 해로운 세균종, 특히 진균 과증식을 촉진합니다. 의사들의 90% 이상은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와 위산억제제를 먹으면 끊을 도리가 없다며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책에 설명한 기본 전략은 많은 사람이 이부프로펜과 나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를 끊을 수 있게 돕습니다. 그러나 프로토닉스나 프릴로셋 같은 위산억제제는 중단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치의와 함께 위산저하증, 소장세균 과식증 등에 관한 문제를 탐색해야 하죠. 시판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유익하지만 기대만큼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현재 시중에 나온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상쾌한 장에 필요한 핵심 세균종과 균주, 즉 다른 유익한 미생물의 증식을 돕지만 현대 마이크로바이옴에서는 사라진 소수의 미생물을 제공받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가진 지식과 증거를 바탕으로 아래의 종들을 가장 중요한 종과 균주 목록에 넣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 이외에도 상쾌한 장 만들기 4주 프로그램이 수록되어 있거든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당신의 생각이 머무는 글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낭만독백이었습니다.